안녕하세요. 월요일 엄마표 일기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올라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모쪼록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우리 주제는 공부 외에 뭘 시키시나요? 입니다. 공부 외에 뭐 시키세요, 어머니? 보통 공부는 국영수를 얘기를 하죠. 근데 공부 외에 뭘 시키냐 하기 전에 공부가 뭐냐? 라고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공부가 뭐냐?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외를 좀 나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조사할 때에 이름과 나이를 적는 것 외에도 직업을 묻는 란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생 또는 스튜던트라고 적게 될 텐데요. 이 단어의 뜻이 본래 연구하다, 배우는 사람 뭐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생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게 본분이고 학생의 공부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공부가 자존감이라고? 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공부가 중요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내 아이가 해맑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장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제 아이들이 커서 시험을 치를 때에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맞는 친구들은 나는 점수를 잘 맞는 공부 잘하는 친구라고 여겨지는 반면 못하는 친구들은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난 50점짜리야. 잘하는 친구들은 난 99점짜리야, 난 100점짜리야 라고 여기게 되겠죠. 근데 그 점수가 계속해서 쌓이고 보면 그게 자기 삶의 자존감의 점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내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자존감을 쌓아갈 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총 12년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그렇게 쌓아갈 텐데 엄마가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잘 쌓아나가면 중고등학교 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좀 덜 지치고 힘들 수 있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너무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잡게 되면 아이들도 엄마도 지치고 힘이 드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주자고요. 그건 그렇고 공부는 이렇게 자존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럼 공부 외에 뭘 더 시키냐. 공부하면 보통은 국영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회과학도 약간 공부 외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빼내서 생각을 한다면 공부 외에 뭘 시키냐. 보통은 어머님들이 3학년 이상 되면 피아노 같은 거 못 배워. 그러니까 악기는 저학년 때 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고학년인데 악기를 적어도 3가지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기를 하고 있지? 저희 아이들은 악기가 그냥 취미예요. 그래서 학원을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문화센터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이모 밑에서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전으로 하기 때문에 큰아이는 피아노를 저한테서 배우기 시작해서 7살 때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반주하는 이모 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잘 치지 못합니다. 공부 시간이 치여서 연습을 열심히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못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취미생활 보면 피아노도 우쿨렐레, 바이올린, 가야금, 그리고 미술도 있고요. 또 드럼도 칩니다. 댄스도
상당히 추는 거 좋아해요. 둘째보다 첫째가 좀 더 정직하게 추는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도 클라이밍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서 인터넷 강의도 과학이나 사회 분야, 역사 분야에서는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 둘째는 주로 뭐 동물 기르는 거, 식물 기르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힐링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시간들을 주중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말에 빼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통짜로 빼고 일요일은 예배를 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울에 간다던가 뭔가를 보러, 익히러 이렇게 자주자주 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공부 외의 걸 하면 무엇이 좋냐? 공부 외의 것을 장기전으로 하니까 왜 좋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 때 고학년 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 악기를 잠깐 다루고 말아야 한다. 악기를 배우는 이유도 정말 간단해요.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악보를 좀 볼 줄 알아야 음악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배우면 참 재미없어요. 그런데 또 어머님들은 그렇게 악보만 읽어도 되는 그런 공부를 시키시면서 학원은 또 얼마나 좋은 곳, 빡센 곳을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즐기면서 장기전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면 가장 좋겠는데 그런 여력을 좀 갖추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또 공부를 받쳐줘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이가 흥미도도 또 따라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학년 때 미술 또는 피아노 정도 가르치고 또 고학년이 되면 완전히 전적으로 학원들을 공부하는 학원으로 전적으로 돌리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숨구멍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 외 거는 저는 숨구멍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문센을 간다든지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도 악기를 여러 개 다루고 자신들의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힐링 타임을 유지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공부했던 약간의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들의 숨구멍이 되고요. 아, 오늘은 공부 조금만 해도 돼. 요 정도만 하고 오늘은 좀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숨구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외의 건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시켜봐야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그렇게 자기가 뭔가 잘한다는 걸 알았을 때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알았지 태어나서 난 갑자기 축구 선수를 해야 돼, 난 피겨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스케이트를 탔던 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연치 않게 타봤는데 난 이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되었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나의 아픈 평발을 감수하고서도 난 축구 선수가 되어야겠다 라고 열심히 노력한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되었을 테니까요. 여러 개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나 정말 이거 좋아하는구나. 나 이거 할 때 정말 힐링. 나 완전히 이걸로 정말 전문 직업 이런 거 가지고 싶어. 몰두하고 싶어. 말을 하려면 그저 피아노나 미술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도 공부 외에 여러 가지를 시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숨구멍이 되고 아이의 재능거리를 찾기 위해서도 다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세요?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외의 거를 시켜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 공부 외의 거는 마지막으로 좀 장기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재미없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노력한 부분을 훅 뛰어넘으면 완전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높은 경지의 수준을 이룰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보면 계속 기회가 닿게 됩니다. 너 그거 하고 있지? 이거 한번 해볼래? 해서 나도 모르는 기회가 연결이 되고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소나
아니면 기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 뵙고 또 아이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를 배우고 사람을 상대하는 법,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내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 연습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수시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엄마, 미술 선생님이 오늘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뭘 칭찬받았니? 하니까 데생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데생 엄청 잘했구나. 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풍경화를 그리면서 잠시 생각을 다른 데 뒀더니 색깔이 윗색깔이랑 아랫색깔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소묘를 가르쳐 놓고 데생 가르쳐 놓을 때는 또 엄청 잘한다고 했더니 풍경화 색깔 배합하는 거 잠깐 몇 주 쉬었다고 이렇게 또 망치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상처받지 않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너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동안 네가 한 게 있으니까 엄마 믿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진 않아요. 아이가 울면서 얘기할 땐 같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화내면서 이야기하면 화내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늘 결론은 같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고 엄마가 그걸 알고 있다. 어쨌든 근데 아이도 울면서 얘기하지 않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 거 잘 그리면 되지. 작품이 이걸로 끝은 아니니까. 저희 아이가 스케치북 하나를 다 완성해 왔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데생과 풍경화가 적절히 조화돼서 어떻게 엄마는 그릴 줄 모르는 이런 그림들을 열심히 그려오는지 너무 자랑스럽고 예뻤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았고 잠깐 정신을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 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금방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있고 또 공부를 조금 했는데 운 좋게 잘 맞을 때도 있어요. 컨닝할 때도 있겠고 찍을 때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뭘 좋아한다 라고 평가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없으나 공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는지 알게 되고 장기전을 통해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었다고 취미생활 이제 그만해야 돼, 공부 외의 거는 그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의 숨통도 좀 살려주시고 내 아이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또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 엄마 외에 학교 선생님 외에 내 아이를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내 아이의 존재 그대로에 인정해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내 아이가 새로운 재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 외의 것들도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으로 꼭 밥 먹고 살 건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 마련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머님들이 공부 외의 것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챙겨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공부에 너무 억눌린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대충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외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게임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도 포기를 해야 하지만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도 게임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하다가 다른 거 못할 수 있잖아요. 게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 할애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적은 시간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이면 피아노 레슨 받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미술작품 조금 스케치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드럼도 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매일의 1시간이 쌓였을 때에 내 아이에게 어떤 시간을 쌓아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공부 외적인 거 분명히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요. 제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엄마가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이가 엄마에게 나는 이걸 잘해서 엄마한테 뭘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엄마에게 즐거운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되죠. 저는 가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잘했을 때에 조금 낮은 점수였는데 극복하고 다음에 더 나은 점수를 해냈을 때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네가 정말 애써줘서 고맙다. 너의 자랑스러움이 나한테 큰 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님도 아이들에게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카드를 긁어주시는 건 엄마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긁어볼까요? 육아에는 돈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대신 엄마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영수에 들어가는 큰 비용들을 엄마가 줄였다면 그 외적인 부분 그냥 아끼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공부 외적인 것에 투자하시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아이에게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한번 마쳐보려고 합니다. 공부 외에도 이번 주에 더 많이 시켜주시고 아이가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